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8회입니다. 목공이 중원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 목공은 제39년 만에 사망하여 옹땅에 매장되었다. 목공을 따라 순장한 사람이 177명에 이르렀다. 진나라 여신을 가진 3명의 양신, 즉 음식, 중앙, 치모도 모두 순장되었다. 진나라 사람들은 이 3명의 양신을 애통하여 황조라는 시를 지어 애도하였다. 군자들이 말했다. 진목공은 영토를 넓혀서 나라를 공하게 하였다. 동쪽으로 강한 진나라를 굴복시키고 서쪽으로 용족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그가 여러 제후들의 맹주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백성들을 버리고 거진 신화를 순장시켰기 때문이다. 고대의 선왕은 죽은 후에도 좋은 도덕과 법도를 남겼지만 목공은 오히려 백성들이 동조하는 착한 사람과 어진 신화를 빼앗아갔으니 진나라가 더 이상 동쪽으로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로써 알겠구나. 3. 항우봉기 패왕대례. 항우는 진나라 말기 농민봉기의 불꽃 속에서 우뚝 솟아오른 불세출의 영웅이다. 항우봉기는 항우라는 역사상 일찍이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었던 한 영웅을 중심으로 그의 영웅적인 무용담과 아울러 그의 잔악성과 과실 그리고 비극적 종말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사실 항우는 인간미가 있던 영웅이었다.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단 한 번도 속임수를 쓴 적이 없었다. 항우는 부하들에게 인자하고 사랑으로 대했다. 이는 한신과 진평의 정언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항우에게는 신병적인 약점이 있었다. 항우가 전쟁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들은 그로 하여금 개인 영웅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무력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하였다. 그러하여 그는 스스로의 무용만을 긍지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전혀 믿지 않았다. 항우는 결국 실패했다. 그는 천하를 잃고 목숨도 잃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역사를 얻었고 인심을 얻었다. 항우가 죽은 뒤 유방한 왕의 예우를 지켜 노공으로 공하여 안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상을 지내고 한바탕 곡을 한 뒤 떠났다. 이렇게 자신의 정적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애도하고 제사를 지내게 만든 것은 항우가 지닌 인간적 매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항우봉기는 사기 전편을 통하여 가장 뛰어난 문장 중에 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자세로서 한포의 영웅 초상화이고 사상과 예술을 통일시켜냄으로써 문학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성공적인 작품이다. 만명을 대적하는 것을 배우고 있노라. 항적은 하상 사람으로서 자능우다. 처음 항적이 군대를 일으켰을 때의 나이는 24세였다. 그의 계보는 항량으로서 항량의 부친은 진나라 장군 왕전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했던 초나라 명장 향인이다. 항씨는 대대로 초나라의 장수를 지냈고 항성에 봉해졌기 때문에 항씨를 성으로 하였다. 항적은 어렸을 때 글을 배우긴 했으나 이뤄낸 바가 없어 포기하고 다시 검술을 배운데 이 또한 이뤄내지 못하였다. 항량이 화를 내자 항적은 태연하게 글자는 성명을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검은 한 사람을 대적할 수 있을 뿐으로 배울 가치가 없습니다. 배울 만한 것은 곧 능히 만명을 대적하는 학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항량은 그렇다는 대답을 얘기하고 병법을 가르쳤는데 항적은 병법 배운 것을 대단히 즐거워했다. 하지만 병법의 요지를 대략 알고 나자 곧 더 깊이 공부하려 들지 않았다. 일찍이 항량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역양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기현의 옥연족으로 하여금 역양의 옥연인 사만에게 서신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무사히 풀려날 수 있다. 뒷날 항량은 또 사람을 죽였는데 그는 죽은 자의 친족들의 복수를 피하게 하여 항적을 데리고 오중지방으로 가살았다. 오중의 현명한 이들은 모두 항량의 성망에 미치지 못했다. 오중지방에 요역과 상처가 있을 때 항상 항량이 그이를 주관하는데 은밀하게 병법을 사용하여 빈객과 젊은이들을 배치하고 지휘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모두 파괴해 두었다. 은질과 진시황이 회계산을 출행하고 절간을 건널 때 항량과 항적이 함께 그 광경을 보았다. 항적이 그 모습을 보고는 저 사람 내가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깜짝 놀란 항량은 그 입을 틀어막으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 멸족의 형을 받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항량은 이 일이 있고 난 후 항적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였다. 항적은 키가 8치 넘고 힘은 쇠솥을 들어올릴 정도였으며 재기가 범상치 않다. 그래서 오중 사람들은 모두 항적을 두려워하였다.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7월 진섭성 부계백 여병이 대태평에서 기치를 떴다. 이에 9월 회계군수 원통이 향량에 제안하였다.
강서적이 모두 반전의 가치를 들고 있으니 이는 하늘의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시기가 왔다고 할 것이오. 나는 먼저 나서면 남을 제압할 수 있고 나중에 나서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들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몸을 일으켜 그대와 환초를 장군으로 삼고자 하고 이때 환초는 깊은 산중으로 피신했던 상황이었다. 항량은 환초는 지금 몸을 피해 숨어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오로지 항적 한 사람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적시 밖으로 나와 항적을 만나 칼을 차고서 관청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항량은 다시 들어가 은통에게 항적에 들어와 한초를 불러라는 명을 받들도록 하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은통이 이를 허락하자 항량 곧바로 항적을 들어오도록 하였다. 항량이 항적에게 눈치를 하면서 때가 됐다라고 하자 항적은 칼을 모아서 단번에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이 은통의 머리를 들고 군수의 인수를 허리에 두르자 군수의 부하들이 대경실색하여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때 항쟁이 칼을 뽑아베어 죽인 사람에도 수십 명에 이르렀다. 그라여 군수 무정의 사람들 모두 두려워하여 땅에 엎드려 감히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항량이 곧 전부 달고 있던 지방 유지와 관리들을 불러서 진나라를 반대하는 거사의 명분을 설명하자 모두 찬성하였다. 그라여 마침내 군사를 일으키고는 사람들을 파견하여 오주의 관할년을 차로 접수하고 정예군 8,000명을 조직하였다. 항량은 오중의 호골들을 조의 후 사마의 직에 각각 임명하였는데 관직을 얻지 못한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항량에게 물었다. 항량이 전에 그대에게 어떤 일을 맡겨보았는데 그때 그 일을 잘 치르지 못해서 그래서 임명하지 못한 것이오 라고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항량의 사람 보는 눈에 탐구가 있다. 항량의 회계의 군수를 옹립하고 항적은 부장이 됐다. 이때 광룡 사람 소팽이 진왕 진섭의 명령으로 광령을 공략하려 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그런데 진영이 및 동량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 진영과 연합하여 함께 서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진영은 본래 동량의 영사로서 평소에 신의가 있고 신중하였으며 학문도 있고 도덕적인 인물로 칭해지고 있었다. 동량의 젊은이들이 동량 현령을 죽이고 그 사이에 수천 명을 조직했는데 이들이 지도자를 세우고자 할 때 책임자가 맞등이 없자 그들은 진영에게 우두머리를 해달라고 청했다. 진영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거듭 사용했지만 젊은이들은 진영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진영을 수령으로 삼았다. 이때 진영이 모친이 진영에 말했다. 내가 너희 진시지 며느리를 해온 일에 이제껏 너희 선조 중에 고관대 적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 갑자기 커다란 명성을 얻은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는 것이 낫다. 일이 성공하면 여전히 여루에 봉해질 수 있고 일이 실패해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너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주목한 사람이 아니며 그래서 이름이 지목되어 붙잡아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영은 그 말이 그럴싸하다고 여겨 감히 왕이 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사병들에게 항신은 되도록 대장군의 가문으로서 천하에서 유명하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을 일으켰는데 항씨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만약 항씨가 이끌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명문대적이 되어 반드시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부하들은 모두 그의 말을 따라 향량야에 소속됐다. 향량이 회수를 건너자 정부와 포장군도 군대를 이끌고 결성했다. 이때 향량의 군대는 총 6, 7만이었고 합의에 주둔하였다. 진나라를 망하게 할 나라는 반드시 초나라이다. 이때 진가가 경구를 초항으로 옹립하고 평성공주에 주둔하면서 향량 군대의 서진을 제지하였다. 향량이 병사들에게 선포하였다. 진왕이 최초로 봉기하였으나 뒷날 이기지 못하고 패주하여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진가가 진왕을 배반하고 경구를 세웠으니 이는 대형 못한 일이다. 향량은 즉시 진군하여 진가를 공격했다. 진가가 패주하자 향량은 호룡까지 추기하였다. 진가는 군사를 돌려 전투를 벌였으나 하루 만에 전사하고 그의 병사들은 모두 통하였다. 경구는 패주하여 왕지역에서 죽었다. 향량은 진가의 군대를 합병시키고 호랭이의 진을 친 뒤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기하려고 준비했다. 이때 장안의 군대가 유린에 도착하자 향량은 별장 주계석과 예병군을 파견하여 그와 교전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예비군은 전사하고 주계석의 군대는 피하여 호롱으로 도주했다. 향량은 이때 진왕 진섭이 확실히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각지의 모든 장수들을 서른으로 소집하고 함께 대사를 운하였다. 이때 표공도 이미 페인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향량이 서른에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서른으로가 향량을 만났다. 기도사람 범중은 나이 70으로서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기묘한 계책의 내기를 좋아했다. 그는 서른으로 향량을 찾아가서 진성이 그렇게 실패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당초 진나라가 육국을 멸망시켰을 때 초나라가 가장 억울한 경우였습니다. 기왕이 소견세수와 진나라에 들어가서 귀국하지 못한 이후 회양을 가련하게 생각하고 동정하지 않은 초나라 사람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나라 난공은 비록 초나라의 세지만 남아있더라도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반드시 초나라이다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성이 가장 먼저 봉기하여 초나라의 우위를 옹립하지 않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진성의 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항장께서 강릉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초나라 장사들이 볼 때까지 일어나 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답을 다투어 항장군께 기해야 하는 것은 기공께서 되도록 초나라의 장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항장께서 장차 초나라를 세우시고 초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항량은 범정의 말을 매우 타당하다고 여기고 곧바로 초나라 회양의 손자 심을 찾도록 하였다. 당시 왕손 심은 백성들 속에 섞여 살면서 남의 집에서 양을 치웁시다. 향량한 국고를 초회양으로 옹립하여 백성들의 뜻을 따르고자 했다. 그래서 여전히 조상의 시호를 왕으로 사용하면서 초회양에 대한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받고자 한 것이었다. 몇 달이 지난 뒤 향량은 전나라의 진영과 사마용주의 군대와 함께 동아의 지구를 나가 전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전쟁이 임시로 회군하여 전나라 왕 정가를 축출하자 정가는 초나라로 도망쳤고 정가의 상국 정각은 조나라로 피신하였다. 정각의 동생 정가는 원래 전나라 장수였지만 조나라에 머물면서 감히 전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전령은 전담의 아들 정부를 전나라 왕으로 옹립하였다. 향량이 진나라 군대를 격파한 뒤 도주하는 그들을 추격하면서 전나라 여러 차례 사절을 보내 저축하며 함께 연합하여 서쪽으로 진격할 것을 바랬다. 이에 전령은 초나라가 정가를 죽이고 조나라가 정각과 정가를 죽인다면 나도 곧 군대를 보낼 수 있다고 응답할 뿐이었다. 항량은 정가는 우리 초나라와의 동맹국왕이었다. 이젠 갈 곳이 없어서 나에게 와 어떠하야 돼 차마 죽을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역시 조나라 역시 정각과 정가를 죽여 전나라의 우호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하여 전나라는 초나라를 도와 군사를 보내 진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다. 향량은 패군과 항우에게 각자 군사를 이끌고 승량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승량은 함락되고 성의 수비군은 진멸당하였다. 그런 이후에 다시 서쪽으로 진격하여 복양 동쪽에서 진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진나라는 패잔병을 수습하여 복양으로 돌아가 수비하면서 나오지 않았다. 패군 강우는 군사를 돌려 정도를 공격했으나 정도가 함락되지 않자 그곳을 포기하고 대신 서진하면서 진나라 땅을 점령해 나갔다. 그리고 영구에 이르러 진나라 군대와 접전하여 대피하고 위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는 행운하여 외양을 공격했으나 외양은 함락되지 않았다. 향량은 동아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정도에 당도하여 다시 한번 진나라 군대를 대파했다. 이때 항우와 유방이 위의 목을 베자 항량은 갈수록 진나라 군대를 얕잡보게 됐고 얼굴에는 교만한 빛이 보이게 됐다. 송이가 향량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장령이 교만해지고 사술들이 해지면 곧바로 패하게 됩니다. 지금 병들들이 약간 해지고 있는데 진나라 군대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나 장군을 대신하여 걱정하는 바입니다. 라고 관했으나 향량은 근거를 기다와 듣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 송이를 전나라 사신을 보냈다. 송이는 길에서 전나라 사신 고른군 형과 마주쳤다. 송이가 기원께서는 지금 가셔서 무신군을 만나려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그렇소라고 대답했다. 이에 송이는 나는 무신군 황량의 군사가 반드시 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원께서 천천히 가시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지만 빨리 가시게 되면 재앙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고령은 송이의 말을 듣고 일정을 내줬다. 진나라는 과연 대규모 군사를 징발하고 장안을 지원하여 초나라 군대를 공격하였고 결국 정도에서 초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여 향량도 여기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패군과 항우는 외양에서 철수하여 잔류를 공격했으나 질주는 수비를 국회하여 함락되지 않았다. 패군과 항우는 지금 무신군이 이미 패하여 세상을 떴으니 군침이 동요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계속 앞으로 진군하여 지원해야 한다라고 상의하는데 여신의 군대와 함께 동쪽으로 진격하여 여신은 평청 동쪽에 주둔하고 항우는 평성 서쪽에 주둔했으며 패군은 탕에 주둔하였다. 초나라 군대가 정도에서 대피하는 후 회양은 크게 들어와여 우위를 떠나 평성으로 와서 항우와 여신의 군대를 모두 자신이 직접 통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신을 차도로 임명하고 그의 부친 여청을 영윤으로 삼았으며 패공을 당군 군수로 임명하고 무안군에 동하여 탕군의 군대를 이끌도록 하였다. 전에 송이와 길에서 마주쳤던 전하 자신 고령군 현은 이때 이미 초나라 군중에 도착하여 초항을 만났다. 항우는 노공으로서 차장이 되고 검정은 말장으로 임명되어 초나라에 가서 구원하는 명을 받았다. 또한 다른 별장들은 모두 송의 휘하에 배속되었다. 송이는 정자강군이라고稱해졌다. 그동안 군대가 출병한 뒤 안양에 이르러 더 이상 징계하지 않고 46일 동안을 머물렀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